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3월에 토요일이 맞았습니다. 정말 밖에 완연한 봄이 온 거를 아무도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화도 많이 피었고 산수유도 완전히 폈고 아주 빠른 곳은 목련과 벚꽃도 양지 바른 곳에서는 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400년 전에 스페인 신부님이 쓰신 사람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이분의 쓴 저작 중에서 이 시대의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이 회의주의자의 그 최고봉인 쇼펜하우어가 극찬을 하며 그 중에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그 말들을 엄선해서 뽑은 그 편집한 쇼펜하우어 편집을 거친 발타자르 그라시안 신부님의 말씀이고요. 여기 총 240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읽어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행운을 얻기도 하고 또 돈을 얻기도 하고 뭐 건강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지만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부와 성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람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공부를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사람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부님 하면 떠올리는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되게 좋으신 말씀만 하실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나쁜 말 안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한번 첫 페이지서부터 놀랄 만큼 너무나 직설적으로 400년 전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 관계의 다이나믹이 어쩜 지금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는 21세기와 정말 못지않구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진짜 책을 못 읽을 때 이 제목들만 읽어봐도 240가지의 제목들만 읽어봐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어렵다기보다는 정말로 생각할 것이 많아서 하루에 다 읽기에는 너무너무 아깝고 오히려 진짜 하루에 한 개씩 뭐 현관 앞에 이렇게 두고 하루에 문을 나서면서 하루에 한 개씩 읽기에 참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로 보면 정말로 이 행운 사용법이라든지 또 이 첫 번째 말이 정말로 인상적인데 우리가 고마운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에게 의지하게 하라. 우리가 보통 고마운 사람이 되고 나서 남에게 막 어떤 걸 많이 나름대로는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돈이 되었던 어떤 노력이 되었던 무언가를 내가 정작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이 베풀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채무로 느끼기 때문에 채무자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베풀지 마라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고요. 정말로 여기 두 번째 장은 매력에 대한 것인데 최근 정말 이 자기계발에서 매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카테고리의 분야죠. 근데 벌써 400년 전에 매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유혹의 기술 이런 정말 유명한 명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는가 해서 군림하지 말고 매혹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고 싶을 만큼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적에게는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어느 말 한마디가 오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이 240가지의 이 지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말이라서 오늘 약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혹시 책을 일부를 읽고 끝에를 대충 포기하신 분들이 언제나 저도 항상 생기기 때문에 뒤에도 좋은 내용이 많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보통 이제 앞쪽에 1시간 정도 리뷰를 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리뷰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좋은 말들을 막 한꺼번에 읽는 것보다 정말로 현관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 앞이나 이런 데 두고 하루에 한 개씩 열어보기를 정말로 바라고, 여러분 모두 다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사람을 얻는 그런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그 기회가 되기를 마음을 모아서 축원드립니다. 첫 문장이 너무너무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 되기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서부터 고마운 사람이 되면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과한 고마움을 많이 하죠. 내가 이만큼 고마운 일을 해주면 나를 그만큼 더 좋아해 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관계에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많은 관계에서 내가 돈이 되었건 어떤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많은 것, 아니면 그 사람의 누명을 오히려 같이 공유하는 것, 어떤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베풀었는데 관계가 훨씬 더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런 채무자적인 마음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존경도 생겨나게 되고 한다는 이 첫 문장만, 첫 페이지만 읽어도 이 책의 어떤 정말 그 빛나는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 아까 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었고요. 정말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매우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이걸 저한테 이렇게 인상 깊었던 말들 몇 가지들만 하겠습니다. 저는 27페이지에 보면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으라에서 이게 똑같은 것인데, 사실 사람은 다 그 사람 아주 악한 사람 아니고서야 무언가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꼭 갚아야 한다는 정말 채무감이 있죠. 그래서 늘 있는데, 사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사실 먼저 하면 호의가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좋은 그게 되지만, 그게 타이밍이 조금 늦어져서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대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빚을 내가 지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이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베푸는 게 먼저, 그리고 나중에 받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여기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라고 해서, 호의를 베풀 때 상대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해라. 갚을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큰 호의를 베풀지 말고 자주 조금씩 작은 호의를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에서 보면 이 신비감을 유지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삶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아라. 그냥 당신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만 하지,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감을 주도록 하고 절대로 많이 설명하지 말아라. 말은 짧게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 신뢰한다는 거, 그리고 내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간 이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말은 짧게 하라라는 것이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61페이지에 보면 아주 명쾌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우리 학교 때도 기억하죠. 우리 정말 예, 우리 라떼 세대라면 우리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다들 기억했을 텐데 제일 좋은 훈시는 빨리 끝난 훈시죠. 그래서 짧게 끝나면 듣기에도 좋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길게 말하게 되면 문제를 유발하고, 짧게 말하면 문제를 생기게 하지는 않는다. 설사 그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하는 거라서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77페이지에 보면 이 망각이라는 약이라고 해서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 아는 것, 우리가 잊을 줄 아는 것,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거는 오히려 오랫동안 또렷하게 기억하고 즐거웠던 과거는 좀처럼 금방 까먹어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머리가 아픈 고통스러운 것에는 최고의 명약은 망각을 처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이라는 최고의 약을 꼭 잊지 말고 자주 처방하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것도 정말 큰 거였어요. 77페이지에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뭐 시간이라는 게 매우 이제 한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든 뭐 신체적인 에너지든 모든 게 유한한 것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뭐 공명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거절을 아주 뚜렷하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걸 거절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언어로 정확히 말해준 게 아니라 나는 거절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못 알아들었을 때는 이제 되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떠안게 되면, 사실 나로서는 그것을 떠안아서 해결해준 봉사였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시기를 받게 되고, 그럼 결국 나의 삶이 황폐해지고 나의 영혼을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랬었어요. 우리가 뭐 자원봉사가 됐건 어떤 내 조직에서의 역할이 됐건 가족에서의 역할이 됐건 이렇게 많은 것을 떠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어떤 윤곽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인데, 내가 이 말을 그 옛날서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남에게 시기를 유발한다는 거,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런 분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서 내가 잘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서 자꾸 해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당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면 그 행위를 그냥 보여줌으로써 그 의심을 물리쳐야 한다. 오히려 그 의심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명보다 낫다라고 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에 대한 지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안다는 것이 비로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한결같이 명성을 유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다스려야 상황이 좋을 때와 상황이 나쁠 때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 마음의 어떤 격한 마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책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이 평생 어렵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아놓은 명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에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성을 쌓는 것에는 평생이 걸리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거나 아니면 너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명예로운 삶, 명예로운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명예를 나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 나의 명예를 함부로 남이 파괴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지 말고 나의 명예를 스스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말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정말 행복한 순간이 돼서 모든 것 내가 바라던 것을 갖게 되면, 사람은 모든 걸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남는 것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항상 우리 모든 지혜는 어찌 보면 동서양이 다 똑같은 거라서 우리가 보름달처럼 정말 가득 차면 기울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라서, 가득 차면 잃어버릴 것밖에 없고 모든 걸 다 잃으면 채울 것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가득 차면 이렇게 오히려 행복이 이게 정말 꽉 찼다고 느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어느 순간 그렇게 노력하다가 우리 팀워크 완벽해졌어. 그렇게 손발 안 받다가 그렇게 완벽해졌다고 느낀 순간 가장 큰 불행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또 모든 걸 다 내가 사랑을 드디어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바라던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순간 바로 나쁜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다. 오히려 내가 다 바라던 모든 거, 돈이 됐던 지위가 됐던 명성이 됐던 팀워크가 됐던 모든 것이 다 된 순간,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드디어 하늘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줄 차례가 되는 것이라서 그때 바로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을 때 그때가 나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제3자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신의 어떤 격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처럼 위대한 승리는 없다. 우리 의지와 이성의 승리이기 때문인데, 사실 제3자를 찾아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일이 되면 보통은 이제 어쨌든 내가 사회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 논리대로 생각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 논리도 중요하지만 제3자를 찾아서 어떤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 경기에 뛰는 선수보다 관람객이 훨씬 더 경기를 잘 본다 라고 하는 말도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3자를 찾되 중요한 건 그때 꼭 나보다 한 2단계 위에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나의 단계를 이미 오래전에 거쳐낸 사람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고요. 오히려 나와 비슷하거나 겨우 한 단계 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심이나 아니면 아예 그 상황을 상상하지 못해서, 아니면 또 어떤 질투심에서 그럴 수 있어서, 나보다 그게 지혜였건 부자가 되는 방법이건 나보다 한 2단계 정도 더 위의 사람의 그런 제3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남의 의견도 들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행동을 명예롭게 하라는 거,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좋지 않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서 어느 페이지를 아무렇게나 펴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떠나라, 박수칠 때 떠나라 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여러 번 쓰여져 있습니다. 과장하는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막 즐겁게 그거 되게 좋고,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의 말을 듣고 갔다가 그 사람이 실망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당신이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안목이 한심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잃게 되어서 과장은 허풍과 똑같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사소한 뱅시등이가 명성의 치명타를 입는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간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구차하게 싸우지 말고, 또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쌓아 올렸던 그 어려운 명성이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지 그런 것,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여기 이제 크게 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챕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어느 페이지를 그냥 마구 열어서 읽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간 거는 114페이지.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면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어찌 보면 나의 아킬레스건을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나의 아킬레스의 건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순간 모든 공격이 거기에만 집중된다. 그래서 약한 곳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약한 곳, 그리고 낙담한 듯한 순간 이런 것을 해서 당신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늘 태연하게 행동하라. 네,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굉장히 달라진 단어의 뜻을 갖게 된 게 이 태연하다는 건데요. 전에는 그냥 태연하다 그러면 그냥 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뜻으로 태연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태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이르기 어려운 경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주 최부자, 그 300년을 이어온 최부자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육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뭐 흉년일 때 땅을 사지 마라, 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마라 하는 그런 육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반면, 이 육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부잣집에서 내려오는 뭐뭐 인양하라고 하는 육연이 있어서, 이 새벽 4시면 항상 그 집의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채에 가서 아침에 이 6가지의 삶의 원칙을 글자로 쓰고, 그 어린 4, 5살 꼬마 때서부터 새벽 4시면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항상 이 육연을 아침에 쓰고, 그리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300년 동안 이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 육연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연을 인터넷 쳐보셔도 아시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더 읽어드리면, 자처초연, 대인애연. 나 스스로 있을 때는 초연하게 지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대하고, 이 연자가 자연할 때 그 연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처럼 하라라는 거고요. 무사징연, 유사가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마음을 맑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용감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그리고 득의 다면 실이 태연. 그래서 성공을 이루었을 때는 담담하게 그렇게 하고, 실패를 했을 때는 태연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개의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4, 5살 때서부터 일생 하루도 빼지 않고 할아버지 앞에서 매일 아침 그 글을 썼던 사람들의 평생의 삶은, 또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한테 보여줬던 삶이 얼마나 달랐을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최부자의 육훈을 들었을 때보다 이 육연을 들었을 때 정말로 숙연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간 이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당해도 오히려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더 태연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연함만 유지할 수 있어도 얼마나 큰 위험 속에서 우리를 철옹성같이 지켜줄 수 있을지가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 1세도 사실 일생에 여러 번 반역을 당할 때도 있었고, 구테타를 당할 때도 있었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 가장 믿었던 그 젊은 신하가 사실 새벽에 침실까지 칼을 차고 들어와서 왔을 때, 당연히 이 신하는 여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이 잠에서 깬 여왕이 너무나 위험 있는 걸로 단 몇 초 만에 감히 새벽에 여왕의 침실에 침투한 이 구테타의 최고 수장인 사람을 몇 초 만에 뭔가 분위기로 압도하고, 오후에 얘기하자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구테타를 일으킨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로 오후에 다시 가면서부터는, 오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상황은 다 오히려 반전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남자라 하더라도 정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었을 텐데, 정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오후에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처럼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가 태어남 이 하나만
유지할 수 있어도 삶의 많은 역경을 훨씬 더 순탄하게, 우리가 삶의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삶의 파도를 훨씬 더 적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빨리 말하는 사람이 실패도 빨리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을 왜 천천히 하는 것이 권위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 천천히 하는 교수님 말씀 너무 듣기 싫죠. 일타 강사들 보면 말이 진짜 빠르잖아요. 쏙쏙 들어오고 그렇긴 한데, 하지만 말을 약간 뭐 어떤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적인 인터벌에 있어서도 빨리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여서, 한마디를 더 말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지만 한마디를 취소할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항상 말을 할 때 유언장을 쓴다는 각오로 말을 해라. 그리고 짧게 말할수록 좋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뭐 저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이 책을 어디 주변에 두고 이 페이지를 펼쳐본다면 또 어리석은 하루를 조금은 덜 어리석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이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내키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은 이 절대적인 신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파멸의 길에 이른다. 그래서 하는 건데요. 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화를 모면하고 공경을 피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실 마음이 모든 걸 시키는데, 우리가 전에 요즘 한창 그거 하는 우주님이 말씀하시는, 우주가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미래의 내가 나에게 정말 너 지금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이거 해 라고 정말 미래의 나라면 얼마나 지금의 내가 안쓰러울까. 우리가 항상 나를 믿지 못해서 내가 남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거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라고 해서 끝끝내 안 되게 한다든가, 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니라 남들이 모두 다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은 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좋은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우리의 마음,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그 마음이 시키는 것이 진짜라고 하죠. 우리 보통 외과 의사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인데, 유난히 평생에 그 며칠 어떤 날이 있어요. 이날 수술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하는 것이 되게 외과 의사들이 되게 평생에 몇 번 경험이 있는데, 되게 정말 그런 날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다르다, 아니면 정말 심지어는 그런 날은 수술을 취소하는 것도 더 낫다 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컨디션과는 또 다른. 제가 며칠 전에 읽은 말 중에 정말로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2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02세를 사시면서 우리 이제 동료 친구분도 뭐 김수환 추기경님, 뭐 윤동주 시인 다 학교 때 동기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평생을 뭐 우리나라의 지성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과 한창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가 황금기였을까를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60세가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리고 최고의 저작은 대개 다 75세 정도를 즈음해서 다들 평생 책을 정말 많이 쓰신 분들이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영감을 줬던 그 김영석 교수님이지만, 본인의 가장 훌륭했던 책은 다 70대 이후에 나왔고, 본인의 친구들도 결국 다 그렇게 얘기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살이었다. 네. 왜 황금기였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그 친구분 셋이서 마음을 모아 똑같이 한 말이, 그때쯤 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철이 들었던 나이가 60살쯤이었던 것 같고, 그럼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스스로를 믿게 되는 거, 나를 이제 믿을만 하게 된 거, 내가 내린 나를 믿을만 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나이가 60살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사인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신부님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말이 가장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인데 이거는 무시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잡음에 흔들려서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내가 가진 모든 자산, 나의 머리가 좋다는 거, 멋지게 생긴 외모, 훌륭한 부모의 백그라운드, 내 학벌, 모든 것이 어떤 내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자산보다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장 자신만만해 할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경계심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이루면 우주가 도와줘서 나를 이루게 한다 라고 하는데 반면에 또 많은 거에서 간절히 바라는 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해석에서 도대체 왜 간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 간절함은 사실은 다른 형태의 집착 같은 거라서 우리가 집착하면 절대로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당연히 끔찍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하늘이 하는 것이고 내가 고호의 그림이 왜 그렇게 평생 단 한 전반이 유일하게 그냥 억지로 팔린 거고 그 동생이 팔아준 거고 그거 외에는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2000년 역사에 불멸의 화가가 됐던 그런 것은 고호의 평생의 꿈은 이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계급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사가 아니라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정말 고호의 간절했던 꿈이 내가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과실을 내가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같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과 간절함을 구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지혜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에서 여기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1막, 2막, 3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생 1막은 죽은 사람과 대화해라. 그래서 고전에 힘입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위대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죽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참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인생 2막은 살아있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즐겨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조물주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않고 이렇게 갖추어 사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같이 누려라라고 하는 거고요. 인생 3막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다. 여기 책에 여러 번 인생의 좋은 마무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1장의 1막, 2막, 3막을 행복한 철학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의 대화, 살아있는 사람과의 어울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마무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였었고요. 205페이지에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가장 핫했던 책인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에서도 보면 당신의 최고를 바라는 사람과 어울려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로 인생에서 굉장히 친구거나 동료거나 굉장히 가족이거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군이 아닌 적군인 사람들이 많죠. 이 아군의 옷을 입은 적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떻게 내가 진짜 아군과 진짜 적군을 각별할 수 있는가 해서 당신이 그 사람마다의 나름대로의 재능은 다 틀리고 상황도 틀리지만 당신의 최상의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염원하고
당신의 최상의 모습일 때 어떤 그거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걸 마침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자꾸 너는 너 따위는 별거 없어. 마치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위로가 아니고 자꾸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절대로 나를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 피하고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해주는 사람과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슬픔을 함께할 사람이 참 없다.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되고 뭐 혼자 하면 2배가 된다. 슬픔을 함께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친구를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살아보면 슬픔을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기쁨의 순간에 그거를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정말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뭐 기쁨의 순간이라도 어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찰나처럼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내왔던 그 고통은 관심이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지금 누리는 그 찰나의 기쁨이 질투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쁨을 같이 해줄 사람은 정말 드물어서 기쁨을 정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그렇게 정말 열변을 토하며 당신의 최선의 모습을 기대해주는 사람과만 있어라. 요즘에 어떤 심리학이나 뭐 이제 요즘 그런 거에서 안타까움이 아마 또 그 교수님도 그렇고 하는 게 제발 뭐 그대로 괜찮아, 뭐 너 다 잘했어, 뭐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말일까. 물론 그 말은 굉장히 좋지만 너 다 괜찮아, 너 다 잘했어 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그 다음 단계를 하지만 너 안에 얼마나 빛나는 것이 너 안에 숨어 있는지 그거를 아리켜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고 다만 그냥 너 괜찮아, 그냥 너는 그거야 라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라는 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발타자르 그라시안 수사님 400년 전의 지혜인데 뭐 정말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뜻깊은 것은 지금 읽어도 어떤 사람이 읽어도 자기의 어떤 입장에 바로 대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봤던 쇼펜하우어님 조차도 유럽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그런 말, 그리고 특별히 그 쇼펜하우어가 엄선한 말들이 적혀있는 이 책을 꼭 진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뭐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펴도 하루 읽고 충분히 생각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